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TV의 이수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리하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전미영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미모가 너무 예쁘시죠? 제가 항상 이렇게 진행자석에 앉아있다가 게스트석에 앉으니까 엄청나게 부담스럽네요.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볼 건데, 박사님, 저희 트렌드코리아 2022년 첫 번째 키워드가 나노사회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나노사회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2022년 거의 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 그 영상 기억하시죠? 저 열심히 봤어요. 네, 아주 뭐 나오자마자 거의 전 세계 1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이 홍보를 하려고 만든 포스터의 개수가 무려 30여 종이었다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영상 콘텐츠 하나를 홍보할 때 한 5개 정도 찍는데요. 근데 30개를 찍었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로맨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그리고 블록버스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좀비가 쫓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더니 훨씬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전 좀비 쫓아오는 거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형태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쪼개주는 이런 나노사회가 커졌는데, 우리 사회도 쪼개지고요. 가정도 쪼개지고요. 저 개인도 쪼개지고요. 이렇게 작은 단위의 나노사회 현상이 강하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우학 사례 너무 좋았는데요. 그 사회와 공동체 측면에서 말씀도 주셨는데, 먼저 나노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노사회 현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현상이 사실 세계화의 끝입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 세계화 시대에 성장했고 지금도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세계화는 공기처럼 느껴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너무 당연했어요. 아니, 우리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교류하고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랍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사실 이제 냉전 시대였죠. 그쵸. 그때는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이게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세계화 시대가 아니었고요. 그것을 이제 지나가면서 90년대부터 한 30년간 이 세계화가 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자유주의 진영과 또 이 사회주의 진영이 거의 아주 그냥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진영 사이에 앞으로는 경제적 교류나 물자 교류도 어려울 거다. 그러다 보니 세계화가 끝날 거다. 사회가 쪼개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시적 환경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사회도 쪼개지고 있어요. 뭐 나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성별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요. 아기들 데리고 오지 못하는 노키즈존도 있고요. 그런데 또 저 같은 중년층에 못 가는 노중년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오지 마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저기 부산에 가면은 교수님 오지 마시라고 노교수존도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싫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대립과 갈등도 보여주고요. 또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헤럴드 경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너는 한국 사회 갈등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경제적 빈부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정치 갈등도 아니고 남녀 갈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별 가지고 우리가 갈등할 게 없는데 또 우리 사회를 잘 보시면 최근에 성별 갈등도 심하죠. 그 아까 첫 번째 저 지우학의 사례처럼 그 이제 시장 안에서 좀 굉장히 타겟을 니치화라는 말도 아까울 수준으로 훨씬 더 쪼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니치화도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초니치화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또 시장대로 계속 작게 나눔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OTT에서 재밌게 본 영상을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너 그거 한번 봐 이렇게 추천하면 안 된대요. 왜요? OTT가 너무 많으니까 저 사람이 구독하는 OTT에 그 영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실제도 제가 공중파에서 하는 건데 그걸 못 봐가지고요. 다시 봐야지 하고 검색했더니 제가 안 쓰는 OTT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미세해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형태로 2개 이상의 OTT를 쓰시는 분들이 2019년에 비해서 2022년에 5%에서 9%로 급증했다고 하고요. 키노라이츠라고 여기 사이트는 우리가 재밌게 본 이런 컨텐츠들을 어떤 OTT에서 서비스를 하는지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취향이 구분되고 있고, 심지어는 검색 결과도 이제는 사람별로 다르게 나온대요. 보통 우리가 캠핑 이런 거 쓰면은 제가 캠핑을 검색하든 박사님께서 캠핑을 검색하시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박사님은 캠핑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예요. 그리고 저는 초보예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 검색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를 스마트 블록이라는 네이버의 검색 기능인데 이 취향 검색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사람들을 이제 타겟팅을 초니치화하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진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뭐 요구하는 제품의 그렇죠. 질이 다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것처럼 사실 유통 채널도 좀 더 니치화되고 초니치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통 쪽으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또 이런 나노 유통을 일컫는 예쁜 단어가 있었습니다. 나노 전문가시죠. 아니요. 라이크 커머스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누구라도 제가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라이크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유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하는 라이크 커머스 소개를 드렸는데, 대표적인 나노 유통의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C2C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컨슈머 투 컨슈머. 예, 맞습니다. 네. 저 같은 일반인이 맞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요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화장품을 런칭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코스맥스라고 하는 이제 OEM 같은 형태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그 회사에서 코스맥스 플러스라는 플랫폼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플래닛 147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누가 와서도 아주 적은 소량으로 화장품을 직접 생산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건 처음 봐요, 저도. 네. 와, 되게 신기하네요. 예, 거기다가 한 가지를 네. 더하면 또 POD 시스템이라고 그쵸. 프린트 온 디맨드 이런 것들도 확산되었죠. 사실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굿즈라든지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아주 창의적인 컨텐츠를 프린트만 하면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들은 덕후들한테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덕후들이 내가 좋아하는 갖고 싶은 어떤 물건들이 있을 때 창작자가 안 만들어줄 때 이제 요청을 해서 우리 저런 거 만들어주세요. 뭐 작가님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고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나노 유통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나노 사회의 전환의 마지막 측면. 그런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개인들의 어떤 가치관 측면에서도 사실 이 나노 사회는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이 가치관 측면에서는 그냥 나노화가 완전히 평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언론사 뉴시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함께 2022년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의 아주 중요한 소비자 집단인 MZ세대의 특징으로 첫 번째 특징으로 꼽아진 것이 개인주의. 그죠? 물론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쵸. 나는 완전 남들에게 다르죠. 피해를 입히지 않고 상대방도 나한테 피해를 좀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가치관인데 그것들이 좀 확장되면은 이게 나노 노동 으로 또 확장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힘드니까 그렇죠. 혼자 일하고 싶어. 이런 느낌들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고용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 수, 그러니까 혼자 일하시는 자영업자 수가 그 전 조사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약 한 5만 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찾아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그쵸. 그런 분들도 들어가고, 맞아요. 또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맞아. 종업원들 없이 키오스크나 로봇을 가지고 서빙하시는 개인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혼자 일하는 이제 나노 노동자들이죠. 이런 분들도 늘어났고, 이런 어떤 노동 주체뿐만 아니라 저도 나노 노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정규직 직원이에요. 근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또 틈새 노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르바이트, 부업. 예, 맞습니다. 부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재밌는 것은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누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를 봤더니 원래 아르바이트는 20대가 제일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쵸. 네. 최근에는 40대와 50대가 급격하게 늘었답니다. 본업도 있지만 또 그쵸. 틈새 노동도 해보겠다는 정말 나노 노동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주변을 좀 지난 한 해 좀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나노 사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슬픈 현상이고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각자 개인화된다는 건 슬프지만 그 와중에서도 기회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리나 허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특임 교수가 최근에 재밌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걸 열심히 읽었어요. 네, 그 책 안에
외로움의 경제라는 맞아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너무 그러니까 좋았어요. 사람들의 외로움은 기본적인 속성이니 그 외로움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만들자. 사람들끼리 연결시켜 주든지 아니면 외로움을 좀 더 복돋아 주든지 아니면 좀 제거를 해주든지 그런 형태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태도 측면에서 이 나노 사회로 살 수밖에 없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의 네. 엘리베이터 중에 이런 맞아, 기능이 맞아. 있대요.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네네. 맞아요. 펫 버튼이라고 맞아요. 해서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펫 버튼을 딱 눌러 놓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아, 저기에는 동물이 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이렇게 맞아요. 다양한 나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작은 에티켓이나 그런 디자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네. 아주 역설적인 현상인데요. 네. 대기업이 작은 사람들, 작은 기업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되게 네. 재밌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큰 회사들, 네. 큰 기업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또 미래 전략을 네. 짜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했었는데 요즘은 개인 사장님들, 개인 옷 브랜드들, 개인 뭐 화장품 만드는 회사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위기를 빨리빨리 대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큰 회사들 보고 쪼개주세요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큰 조직이더라도 네. 이 나노 조직을 벤치마킹해서 또 그런 어떤 DNA를 심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마지막 그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골리앗과 다윗으로 비유를 해보면 훨씬 더 와닿기도 하고 이게 확실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짧은 시간 핵심적인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